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5세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해서 시집을 낸 할머니, 72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난 할아버지, 58세에 요리를 배워 성공한 식당을 연 여성.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도전이 두려우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분명 느끼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어느 가을날 오후 동네 카페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분은 커피를 마시며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자세히 보니 시를 쓰고 계셨다. 실례지만 시를 쓰고 계신가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셨다. 네, 맞아요. 올해 처음 시집을 냈거든요. 와, 축하드려요. 언제부터 시를 쓰셨나요? 3년 전부터요. 제가 65세에 처음 시를 써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늦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편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68세.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동네 슈퍼 사장님이었다. 남편과 함께 4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하셨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문을 닫는 일상. 그게 영희 할머니의 전부였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서 가게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영희 할머니는 가게를 정리하셨다. 그리고 집에만 계셨다. 할 일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몇 달이 지나자 우울감이 찾아왔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졌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화센터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셨다. 시 창작 교실 수강생 모집. 시라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시를. 며칠을 그 앞을 지나다니셨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신청하셨다. 첫 수업날이었다. 영희 할머니는 가장 뒤쪽 자리에 앉으셨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셨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자기소개와 함께 시를 쓰게 된 동기를 말해보세요. 영희 할머니 차례가 왔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저는 65세 김영희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왔어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때 옆자리 분이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온 거예요. 첫 번째 과제가 나왔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시를 쓰는 것. 영희 할머니는 고민하셨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40년 동안 가게 일만 했는데.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열기 전 마시던 커피. 아무도 없는 조용한 가게에서 혼자 마시던 그 커피의 따뜻함. 새벽 5시의 커피.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시간. 식어가는 컵 속에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던 마음. 이제는 그 시간이 그립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커피가 말해주던 그 시간이 어설프고 서툴렀다. 하지만 그것이 영희 할머니의 첫 번째 시였다. 선생님이 읽어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쓸 수 있구나 싶어서. 그렇게 시작된 시 창작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영희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작은 시 낭송회도 여시고 지역 문학회에도 가입하셨다. 그리고 얼마 전 첫 시집을 내셨다. 제목은 새벽 5시의 커피.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영희 할머니의 최근 작품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
65세에 처음 써본 시가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 아직 쓰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었구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시는 이수길 할아버지 75세. 5년 전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다. 45년 결혼 생활, 그리고 5년간의 홀로서기. 수길 할아버지는 재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다. 늙은이가 무슨 사랑이야. 그냥 조용히 살다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지. 그런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동네 경로당에서였다. 새로 이사온 박정자 할머니가 경로당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엔 그저 같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셨다. 인사를 나누고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이 생기셨다. 정자 씨가 오는 날이면 괜히 일찍 나가게 되더라고.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나이 70이 넘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신기했어. 정자 할머니도 비슷한 마음이셨나 보다. 어느 날 먼저 말을 거셨다. 수길 씨, 내일 날씨 좋다던데 공원이나 산책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산책이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났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설렘이었다.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도 않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감정. 젊을 때 사랑이 불꽃 같다면 이 나이의 사랑은 촛불 같아요. 은은하고 따뜻하고 오래가는. 두 분은 천천히 가까워지셨다.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고 가끔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셨다. 주변에 시선이 없지 않았다. 늙어서 철없이 군다는 소리도 들으셨다. 자식들의 반대도 있었다. 처음엔 아이들이 반대했어요. 엄마 살아계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뭔 사랑이냐고. 하지만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중엔 이해해 주더라고요. 작년 봄 수길 할아버지는 정자 할머니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다. 경로당 앞 벚꽃나무 아래에서. 정자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까요? 수길 씨,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분은 지난 가을에 초촐한 결혼식을 올리셨다. 75세와 72세의 신혼부부가 탄생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져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고 저녁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수길 할아버지 부부는 지금도 매일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신다. 70대의 신혼부부답게 다정하고 자상하시다. 젊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늦은 사랑이지만, 아니 늦은 사랑이기 때문에 더 소중해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조명희 씨 61세.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하셨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셨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으셨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요리를 배우러 갈 용기는 없었죠. 명희 씨는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그렇다고 다시 은행에서 일할 수도 없었다. 혼자 사시는 명희 씨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했다. 어느 날 딸이 제안했다. 엄마 요리 진짜 맛있잖아. 요리 배워서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이 나이에 무슨 요리 학원을.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 같았다. 명희 씨는 용기를 내서 요리 학원에 등록하셨다. 첫날 가는데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나만 나이 많으면 어떡하지?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다행히 요리 학원에는 명희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중년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칼질도 서툴렀다. 젊은 수강생들이 금세 따라 하는 것을 명희 씨는 몇 번씩 반복해야 했다. 손목도 아프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고 밤늦게까지 연습했어요. 6개월 후 명희 씨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셨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양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셨다.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작년 봄 명희 씨는 집 근처에 작은 한식당을 여셨다. 명인의 정성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으셨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처음 한 달은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 정도였어요. 척자였죠. 그래도 계속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점심시간만 되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다. 특히 명희 씨가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가 유명하다. 손님들이 엄마 밥 같다, 집밥 같다고 해주실 때 보람을 느껴요. 58세에 시작한 일이지만 이게 제 진짜 천직인 것 같아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시는 박동수 할아버지 70세.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으셨다. 사무직으로 일하시면서 거의 앉아서만 생활하셨다. 퇴직 후에는 더욱 움직임이 줄어드셨다. 몸무게가 85kg가 넘어가면서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 의사는 운동을 권했지만 동수 할아버지는 선뜻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으셨다. 70세에 헬스장을 간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민망하기만 하고 괜히 눈총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시니어 전용 헬스장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셨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50대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었다. 처음 가는 날 트레이너가 간단한 체력 측정을 하더라고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체력 나이가 8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레이너는 동수 할아버지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드셨다. 10분만 운동해도 숨이 차고 다음 날은 온몸이 아파셨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으셨다. 그런데 트레이너가 계속 격려해 주더라고요. 할아버지, 잠재력이 좋으시다. 곧 효과를 보실 거다라고. 그 말이 힘이 됐어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체중이 3kg 줄었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혈당 수치도 개선됐다. 3개월 후에 다시 체력 측정을 했는데 체력 나이가 75세로 줄어들었어요. 10살이나 젊어진 거죠. 지금 동수 할아버지는 주 4회 하루 1시간씩 운동하신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신다. 체중은 18kg 줄었고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얼굴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동수 할아버지의 목표는 75세까지 마라톤 10km를 완주하는 것이다. 67세에 운동을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강순덕 할머니 74세. 평생 바느질과는 거리가 멀으셨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사셨고 바느질은 필요할 때만 간단히 하는 정도셨다. 그런데 3년 전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퀼트 수업을 받게 되셨다. 딸이 권해서 따라갔는데 처음엔 뭐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천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뭘 만든다는 건지. 첫 작품은 간단한 컵받침이었다. 작은 천조각들을 정교하게 이어 붙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 순덕 할머니에게는 신세계였다. 처음엔 바늘땀이 너무 불규칙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금세 따라하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위축됐죠. 하지만 선생님과 동료들의 격려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집에서도 틈날 때마다 연습하셨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바느질을 했어요.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6개월 후 순덕 할머니는 첫 번째 큰 작품을 완성하셨다. 손자를 위한 아기 이불이었다. 완성하고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이제 순덕 할머니는 퀼트 동아리의 핵심 멤버가 되셨다. 복잡한 패턴의 작품도 척척 만들어내신다. 작년에는 지역 전시회에서 상까지 받으셨다. 74세에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는 게 신기해요. 평생 모르고 살았던 재능이 이 나이에 꽃 피운 셈이죠. 순덕 할머니의 작품들은 이제 가족들의 보물이 됐다. 손자 손녀들을 위한 이불, 딸을 위한 가방, 아들을 위한 치갑까지 모두 순덕 할머니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이다. 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복잡한 생각도 사라지고 그저 바늘과 실, 그리고 천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늦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편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나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65세에 시를 쓰기 시작한 영희 할머니는 이제 지역 문단에 주목받는 신인이다. 75세에 새로운 사랑을 찾은 수길 할아버지는 매일이 신혼여행 같다고 말씀하신다. 58세에 요리를 배워 식당을 연 명희 씨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다. 67세에 운동을 시작한 동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다. 71세에 퀼트를 배운 순덕 할머니는 늦깎이 예술가가 되셨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었다. 경험이 쌓인 만큼 더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고 욕심이 줄어든 만큼 더 순수하게 즐길 수 있었다. 물론 쉽지 않다. 주변의 시선도 있고 체력의 한계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감의 부족이 가장 큰 장벽이다. 하지만 그 장벽을 넘어선 이들이 말한다.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다고.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였다고.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이 나이 들면 모든 게 늦는다고 생각하지 마. 늦는 건 없어. 다만 시작하지 않을 뿐이야.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시작점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히려 더 큰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 당신도 지금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65세든 70세든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나이든 새로운 시작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 도전하고 싶은 마음, 변화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시작하는 것도 멈추지 않는다. 카페에서 만난 영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 몇 살인가 하는 거죠. 그렇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말로 늦지 않았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시기다. 65세든 70세든 75세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